안녕하십니까. 블라스터메디 대표 강사 전창학입니다. 지금부터 블라스터메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라스터메에 오신 모든 친구들 격하게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잘 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OT 강의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처음 화면상으로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여기 오신 순간부터 듣게 될 모든 강의들 중에서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학원이니까 지금부터 영어 지문을 분석해줄게, 아니면 문법 개념을 설명해줄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현 고1, 2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는 곧잘 공부를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제3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해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지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총 2개로 구성이 되는데 2강의인데 1부 첫 번째 이 강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일까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블라썸에 왔으니까 그러면 블라썸에서는 그러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커리큘럼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학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학원에 대해서 어색함이 있고 나에 대해서도 어색함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가지고 바로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식을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시고요. 띠용. 두 번째는 수시가 되겠습니다. 정시는 그냥 이코르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3 11월 달에 보는 그 한 번의 시험이 수능이 되겠지요. 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도 있고 내신도 있고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대다수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신이기 때문에 요번 이 시간에서는 내신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는 하지만 정시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고3용 OT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내신을 해왔고 앞으로 내신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내가 수시 카드를 들고서 대학을 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내신 공부의 오해와 진실이야. 고등학교 때 오니까 중학교 때 내신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중학교 때의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 분명히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고요. 그것을 깨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공부의 오해와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지 이 방식까지를 전달드리는 게 이번 1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까? 내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했었고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아니 1, 2등급이 아니라 그 밑에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요. 일단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가장 다른 게 첫 번째 이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고등 평가 체계의 차이인데 중학교 때는 그랬어. 우리 회상해보자. 여기 근처에 있는 아무 중학교나 가서 거기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영어 성적의 평균 점수가 A학교에서 76.3점이고요. 그 학교에서 A등급 제일 좋은 등급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32.8%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3명 중에 1명은 가장 좋은 등급인 A등급을 영어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B학교로 가니까 평균이 81.7이고요. A등급 받는 친구들의 비율을 보니까 53.6%, 자그마치 2명 중에 1명 이상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학교의 평가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원점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급체계가 A, B, C, D, E란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게 공부를 좀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A등급 안에. 그런데 중학교 때 A등급이 고등학교 때 4등급이 될 수 있다고요? 요거를 중학교 때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 중학교 때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 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9등급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등급인 A등급이 중학교 때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오는 순간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등급이 23%까지야.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32.8%의 친구들은 고등학교로 가시는 순간 1, 2등급도 있지만 3, 4, 5등급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이야, 여기 B학교는 더하지. 53.6%는 5등급의 60%까지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똑같이 A등급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가는 순간 누군가는 1등급이고 누군가는 4, 5등급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상의 정확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A등급은 다 같은 A등급이 아니었던 거죠. 무슨 관점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등급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 1등급 받던 것이 고등학교로 오니까 1등급은 4%까지예요. 25명 중에 1명입니다. 2등급은 11%까지니까 10명 중에 1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비율과 여기서의 좋은 등급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시험만 잘 보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고등학교 시험까지 커버가 가능한 친구들이 나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A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되지 않았던 것 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평가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좋은 등급 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라가고 싶고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가 내가 내신이 앞으로 최소 3번에서 8번 이상 남으셨을 텐데 그 내신을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올릴 수 있는지 여태까지는 왜 오르지 않았던 것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이런 평가 체계의 차이가 있었구나. 우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평가체계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세세한 평가체계로 갔을 때 내가 좋은 점수를,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 곧잘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무엇일까? 이것을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해봐봐. 중학교 시험 어땠어? 일단 시험 범위가 작아. 교과서 두 가가 정도가 끝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가 가능해? 통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도 짧은 문장 내지 대화체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 구도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문장을 그냥 암기해버리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유형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내가 100%가 아니라 50%, 60%만 이해를 하더라도 정답이 쓰여있는 걸 고르는 거니까 수동적인 풀이니까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요. 됐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과거 얘기지만 정리하면 시험 범위 전체 암기가 가능해요. 내가 뭔가 사고를 해가지고 응용해서 답을 쓰는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응용력, 사고력, 긴 문장이 또 없으니까 독해력 없이도 유형을 패턴화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 유형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게 중등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실력 여하에 따라서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암기와 성실성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실력이 좋건 좀 덜 좋건 야 지금부터 시험 기간 시작하는 순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 수업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 A등급 나왔던 게 중학교 시절의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험 범위가 많죠. 기본적으로 교과서 2과는 물론이거니와 근데 교과서 2과도 중학교 때와는 어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교과서 2과와 고등학교 때 2과가 똑같은 2과일지라도 범위는 약간 같은 2과이지만 뭔가 2배 이상의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일단 길고 문장 하나하나가 복잡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모의고사, 외부 지문, 부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난이도상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어렵고 외부 지문, 부교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모의고사나 부교재가 들어가는 순간 시험 범위가 거의 2배, 3배 늘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드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암기하던 것이 불가능한 수준에 오는 것이 요 고등학교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뭐 암기 몬스터야. 그래서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도 어디서 무너지시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중학교 때는 내가 봤던 거에서 그대로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오니까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하고 전부 다 내가 봤던 지문일지라도 선생님께서 어휘를 살짝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새로 보는 그 처음 보는 지문을 추가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실력을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이 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이란 말이야. 게다가 문제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객관식만 나오던 것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 주관식과 서술형까지 퍼지면서
옛날에는 50% 60%만 이해해도 답을 있었던 것이 이제는 8, 90% 이해를 못하면 손도 댈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별력이 생기는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인 거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납득되세요? 결국에 시험 범위 전체 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문이 길 뿐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문장 구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왜? 다 외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른 문장이고 처음 보는 문장 이거니와 너무 문장이 기니까 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결국에 기본 실력 없이는 내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려가는 힘이 없이는 당연히 서술형과 주관식을 쓸 수가 없죠. 내가 사고를 직접 해가지고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유형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해볼까요? 영어 실력 자체가 없이는 중학교 때 다르죠. 실력을 암기와 성취성을 커버하던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실력 자체가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계속 등급이 3, 4, 3, 4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럼 그 이유는 정확하게 실력 자체가 많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상처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나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점에 입각해가지고 해결책을 봐야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난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듣고서 이해하시면 정말 앞으로는 직진으로 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파이팅 하시고 자, 한 줄 비교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거의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자체만 3배가 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문장과 지문의 퀄리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 3배 이상이 되겠지요. 통암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의 차이야. 모두 객관식 문제에서 수능에 입각한 객관식 문제들 플러스 서술형 주관식을 써야 되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유형을 암기하면 됐던 그런 수준의 문제에서 이제는 이해력과 새로 보는 어휘를, 처음 보는 어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장들을 읽을 수 있는 구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시험에 젖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나는 똑같은데 시험지는 변해 있으니까 여기서 대처가 안 됐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되십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는 지금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구나.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만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자, 보면은 고등학교 시험은 범위, 유형, 난이도, 심지어 평가 방식 등에서 모든 것에서 중학교 시험과는 다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나 혼자뿐이라면 당연히 달라지는 시험에 대처할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 통하는 방식과 원리를 지금부터라도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식을 지금부터라도 취해가지고 내 마지막 시험이 최저 점수였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신 성적 상승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시기가 내신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라고 하면 5월 1일쯤 시험을 보니까 한 3월 20일쯤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신을 시험 보는 그 날짜는 5월 1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짧게는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공부를 한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 시험 점수가 결정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신 등급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여기라고 대답을 하세요. 선생님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하는 시험 기간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지금부터 부셔야 돼요. 어디냐면 놀랍게도 여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내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등급이 결정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실력이 3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몇 등급 나옵니까? 3등급 나와요. 제가 1등급이에요. 그럼 제가 요 시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1등급이 나오실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왜냐면
내신 공부는 1등급인 친구, 2등급인 친구, 그러니까 3등급, 4등급도 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똑같이 다 열심히 하고요. 시간도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지문, 보는 문제, 보는 교재, 듣는 수업 다 비슷해.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차이는 언제 나요?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시험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없는 것이 있단 말이야. 없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 보는 어휘, 처음 보는 문장들, 변형된 포인트, 서술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다 기본 실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기본 실력을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때는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본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요 전에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그럼 쌤, 이 시기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되는 거면 이 시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시기 때 공부를 안 하시면 1등급은 3등급, 3등급은 5등급이 되겠죠. 왜? 내신 공부를 안 하면 범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처음 보는 문장들을 공부하는 거 아니, 처음 보는 그 문장들을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리하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신 시험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신 등급을 유지한다는 차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신 공부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번 학기 혹은 저번 시험 내신 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여기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똑같은 지문, 똑같은 수업, 똑같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한다고요. 변별력이 안 생기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여기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는 원칙이자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험 전후에 잘 하셔야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실력이 상승되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잠깐만 좀 더 볼게요. 시험 공부를 하는 시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방학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아니면 중간과 기말 사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점수가,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시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이 사이. 그러니까 비내신 기간 아니면 여기나 나와라 여기라고요. 되십니까? 이런 데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요때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진 실력을 다져서 그 등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운 좋게도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질적으로는 노란 색깔 좀 비슷한가?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구간에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시험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기간 방학 때 놀다가 시험 중간중간 놀다가 그러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신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와 다르게 그러니까 100% 암기에 의존했던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거, 내신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거 암기죠. 지문 분석. 됐습니까? 주제파. 근데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처음 보는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장, 지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유형으로 치면 서술형이나 주간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기본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등급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구간에서는 변별력이 생길 수가 별로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잘 안 나오는 성적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사실 시험 기간이 아니라 비내신 기간 때 성장을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봐봐. 이거는 시험 지문인데 여기는 내가 공부했던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nothing addresses를 보는 순간 이 글 내용 다 알아. 주제 다 알아. 심지어 빈칸 완성 문제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 다 알아. 그래서 보기에 찾으시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외워서 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과 똑같은 말인데 어휘를 바꿔가지고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어휘를 쓰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갈 말을 이해해서 같은 말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transcend 몰라, inspire 몰라, adapt 몰라, pursue 몰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는 방식은 거의 이렇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문 내용 주제 다 알아. 그런데 보기를 처음 봐. 이거는 대비할 수가 있어 없어? 대비할 수가 없죠. transcend 미리 알고 있어야지. inspire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기 어휘 해석
모름. 보기, 어휘, 몰라. 해석 안 돼. 그러니까 지문 다 이해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의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예요. 더 이상 성실성과 암기로 커버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객관식에서. 쌤이 진짜 보면서 난 그런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내신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혹은 그 사이사이에 열심히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은 아무리 내신기할 때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도요.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딱 느껴질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인데 이런 거 어렵잖아. 그치? 심지어 6점짜리야. 이 문제는 네 줄에 해당하는 이 한글을 갖다가 여기 있는 보기를 보고서 보기를 조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일단 이 지문, 여러 가지의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하필 이 지문에서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다 할지라도 네 줄짜리의 문장을 여러분들 깔끔하게 한 줄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내는 취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주어 동사 어순에 맞게 쓸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실력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지문을 공부했을 거니까 그 암기와 성실성을 보태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취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 시험 범위가 엄청 많고 지문 문장도 어려운데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전부 다 순서 다 암기해가지고 문장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해봐서 알잖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은 실력이 없으면 완벽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쓰더라도요 완벽하게 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6점 만점에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한 5, 6점 가져가는 것이고 4, 5점, 4에서 6점 좀 공부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실력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0점에서 2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란 말이죠. 이거는 암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암기가 물론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을 쓸 수 있는 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 원리를 안 상태에서 이 보기를 통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법 문제인데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쌤, 문법이라는 것은 개념만 잘 알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문법 개념을 아는 것과 문법 시험을 잘 보는 건 틀려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계대명사, 분사구문을 다 이해했습니다.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때강조구문이라는 뭐를 가지고 문법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문장으로 쓰세요.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문법 개념을 아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내가 직접 문장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문법 개념을 아는 것과 문법 문제를 푸는 건 다릅니다. 왜요? 내가 기본 실력이 없어. 어휘도 잘 모르고요. 문장 만드는 힘도 없어요. 구조력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법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가 못하다고요. 왜요? 문제 유형은 기본적인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테마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실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니까 되십니까? 그래서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내가 기본적인 어휘 실력 그리고 구문 실력,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문법 개념을 알더라도 문법 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도 안 돼 있고 구문적인 구조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법 특강을 듣거나 문법 수업만을 듣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요. 문법 개념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부분 점수가 까이거나 문제를 틀리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발목 브레이커야. 지문 다 이해했는데 보기다가 처음 절망적이지. 다 공부해 다 써봤어. 투자를 엄청 했어. 근데 객관식의 감점 이유가 보기의 단어를 처음 봐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틀린다. 두 번째, 암기를 아무리 해도요. 서술형에서 감점을 피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서술형은 그냥 통 암기 자체가 완전 이렇게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구조 틀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 암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구조의 틀을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순서까지 다 암기하겠다.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이 실력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읽어나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외부 지문은 100% 실력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순간 여태까지 내신 공부했던 건 다 물거품이고요. 이건 기본적인 실력으로 풀어야 되니까 실력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번째, 문법을 공부하셔도요. 변형되거나 함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서술형 형태로 나오면 그대로 풍덩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법 개념을 아는 것과 문법 시험을 푸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 틀에 대한 원리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문법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문법 개념만을 안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질을 좀 이해했으니까.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 내신 기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비내신 기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본질적인 실력 상승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나는 부분들이 암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때 지문 범위, 그 내신 범위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의 틀을 공부하는 이 비내신 기간 때 본질적인 실력 상승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4등급인데 내신 때 열심히 해가지고 3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내신 들어가기 전에 3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유지해야지가 맞겠죠. 요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놀라운 말 해줄게요. 매일매일 내신 기간이야. 뭐라고? 매일매일 내신 기간입니다. 왜요? 비내신 기간 때는 실력의 근본적인 상승, 내신 기간 때는 그 등급을 유지하거나 혹은 상승시키는 시간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전부 다 내신을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신 끝났으니까 놀자 하면 다음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 등급 받겠다 그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좀 깨쳐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알겠습니까? 내가 안 됐던 이유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내신 성적은 내신 기간 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단계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비내신 기간 때 모든 것을 걸어서 본질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킨 상태에서 3이면 2, 2이면 1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7, 8번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시간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언제 올라간다고? 내신 기간이 아닌 비내신 기간 때 올라간다고. 그때 본질적인 상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또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를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가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야? 내신 기간이 아니면서 시간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기본 실력을 상승시킬 시간이 많은 거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겨울방학이야. 이 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2학기 기말이 끝나는 시점이 보통 12월 중순이야. 그리고 겨울방학은 2달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다음 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3월 20일쯤 시작해가지고요. 5월 초에 보지 않습니까? 4월 말이나. 그러니까 요 기간이야. 얼마입니까? 3개월에서 한 100일 정도 이때입니다. 이때는 역전의 골든타임이야. 왜? 비내신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뭘 하시냐면 전반적인 구문력, 어휘력을 상승시키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 때 실력이 올라가는 본질적인 두 요소는 바로 어휘 실력과 문장을 내가 읽을 수 있고 구조의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구문력이니까 이 두 가지를 미친 듯이 하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됐다고 놀지 말고 이상한 특강 듣지 마시고 본질적인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 어휘를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구문력을 상승시켜가지고 2학년 시험이 더 어려울 텐데 3학년 시험이 더 어려우실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지문, 어떤 문장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 처음 보는 어휘가 있더라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팽팽 놀다가 2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절대 안 된다고요. 이 시기가 뭐라고? 역전의 골든타임이고 남들이 좀 해이해질 때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니까 본질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제야? 여름방학이겠죠. 여름방학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딱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7월 한 초중에서 이 정도의 시험이 끝나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기가 한 9월 정도부터 하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5주에서 길면 2달 정도가 됩니다. 물론
겨울방학보다 짧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하시냐면 직전 학기 1학기에서 내가 못했던 것들을 이때 보완을 하시는 거야. 내가 문장 읽는 거 오히려 괜찮아. 그런데 문법이 약해. 그럼 문법을 완벽하게 파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못했던 것들 갖다가 그때 보완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방학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나는 총체적 난국이야. 다 못해. 그러면 겨울방학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어휘 다시 외우고 그 다음에 구문 끝장나게 해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실력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보다야 좀 짧지만 그래도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겨울방학, 여름방학의 여하에 따라서 한 학기 내지 한 학년의 그 농사가 결정되는 시기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막 학원 빠지시고 막 스키장 가시고 물놀이 가시고 이러면 다음 학기도 그런 점수를 받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펄펄 뛰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아? 잘 해보자고. 근데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기간들을 좀 무시하시네요. 내가 좀 그런 거예요.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거 진짜. 알겠어?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거. 그 다음에 중기 말 사이죠. 이때는 시간이 거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기회야. 왜? 이때는 남들은 방심해요. 2, 3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해. 그냥 놀자. 야 중간고사 PC방 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당구장 가자. 노래방 가자. 수다 하나 떨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방심하니까 뭐를 해도 이겨. 그때는. 뭐를 해도 이기는 시기야. 그래가지고 2, 3주 내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겁니다. 단어장을 한 건 끝내겠다 하시면 되고요. 문법 중에서 어디가 약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겠다. 좋죠. 이때 끝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세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쌤, 2주면 너무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No!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공부하지. 그거 적게 많이 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전날에는 내가 여태까지 봤던 그 과목에 대한 전 범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기 과목 이틀 전에 공부하잖아, 그치? 근데 2주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남들은 다 안 하니까 나는 한번 열심히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학원에 처음 들어오시면 처음 보는 단어장은 보통 일주일에 200개 내지 300개를 외웁니다. 근데 이게 2회독, 3회독을 하는 순간 일주일의 범위가 한 권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0개 단어를 외우는 거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는 순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바뀔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어찌 됐던 간에 그 시기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가장 긴 겨울방학 때는 본질적인 실력 상승을 한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직전 학기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겨울방학 때 했던 공부를 그대로 이어간다. 그 다음에 짧은 이 시기에는 뭔가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끝장내버린다. 그러면 다음 시험, 다음 학기, 다음 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되시죠? 단 시험 기간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자,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안 됐던 이유는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내신 등급은 내신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시험 기간인 것이고요. 고등학교 시험은 철저하게 기본 실력과 내신 공부로 결정이 된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수 없는 거 시험 기간 때 준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만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보기나 외부 지문의 어휘, 해석, 서술형 쓰기 문제, 기타 변형 문제 등은요. 기본 어휘 실력과 구문 실력 없이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시험 준비로, 시험 공부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떤 문장이든 간에 그 구조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본적인 실력. 전부 다 어디서 한다? 블라썸에서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은 비내신 기간에 목숨 걸고 기본 실력 상승을 해야 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블라썸에서 하시면 돼요. 잘 오신 거예요. 자, 내신 기간에는요 학교별로 학교가
나 혼자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전부 다 맞춤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스메드 학교별 맞춤 내신 커리큘럼을 통해서 확실한 내신 대비까지 책임져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도 내신 기간이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내신 실력이 상승되는 구간은 지금 당장 내신 기간 아닐 때, 그리고 내신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거나 유지하는 기간이 내신 공부할 때예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내신 역전 플레이 되고요. 지금부터 방법적인 얘기인데 다 커리큘럼 안에 들어간 얘기고요. 2부에서 자세히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 5등급이야. 잠깐만요. 4, 5등급이야. 그러면 뭐 하시냐면 어휘랑 구문에 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저는 문법이 약해요. 됐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휘 정말 어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신기하게.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어휘를 외우시는 게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구문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구문은 문장을 어떤 문장이든 영어 문장의 원리 틀에 맞게 이해하시는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는 7이야. 이거 이해했어? 암기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4 플러스 8은 뭐가 됩니까? 10이라는 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알잖아. 왜? 플러스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3 플러스 4는 7, 3 플러스 4는 7, 3, 4, 7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다른 게 나오면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플러스의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또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는 숫자를 외우자가 아니라 이 영어의 원리를 이해해서 어떤 문장이 나오던간 그것을 그 원리에 맞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블라썸에서 가능하게 해드릴 거고요. 알겠습니까? 단어 시험 범위 무조건 늘리셔야 돼요. 똑같이 가시거나 여기서 제 시험 보시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학원 편제상 프리구문이나 구문 인사이더 파트 1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즉 시험법에 있는 많은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제일 문제거든.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석이 안 돼. 짜증나. 그러니까 남들 2번 세워 볼 때 나 한 번도 보기 힘든 거야. 그것을 먼저 타파해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3등급, 2등급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디 어휘량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구문 강의를 기깔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시험 기간 때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2등급, 3등급의 공부법이야. 이 친구들은 똑같이 어휘는 근본이니까 어휘량을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기본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친구들일 거니까 이게 돼 있으시면 바로 어법 풀이 능력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어 시험법이 늘린 거 똑같아. 거기서 구문 인사이더 파트 1 요거까지 기본이니까 플러스 어법 내신평까지 하시면 전반적인 문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서술형까지 대비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어법과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더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이 수업 형태가 되는 거야. 커리큘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내가 1, 2등급이다. 그러시면 마찬가지야. 어휘는 기본이고 어법 문제를 풀 때 좀 고차원적으로 풀이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법이 늘리실 거고요. 어법 내신편 강의뿐만 아니라 워크북 그리고 수능편까지 정복을 해드릴 거고요. 구문도 더 올라가서 구문 인사이드 파트 2까지 점령하시면 수능도 물론,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능까지 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됐습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전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아예 없앨 것이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섭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등급 하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커리큘럼으로 가시는 거야. 아시겠죠? 공부 방식을 바꾸시면 수능과 내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블라썸에서 추구하는 철학과 원칙은 뭐냐면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방식 끌어와가지고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실력을 올려가지고 어떠한 시험, 어떠한 학교,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든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원리와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바꾸시면 그 시험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단어를 외우고요. 본질적인 구문 실력을 키워가지고 문장 해석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는 문제에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시험 이름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 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잡으실 수 있다고요. 나는 내신 공부를 함과 동시에 수능 공부를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능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시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가더라도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내신을 공부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수능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 본질적인 영어 공부는 내신과 수능 모두를 관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다? 블라썸에서 추구하는 강의와 커리큘럼의 모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달콤한 말로 잘 될 거야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내신 점수는 매일매일의 수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내신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실력을 키우는 비내신 기간이다. 이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 다음 시험, 다음 내년에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좀 힘들고 일주일마다 성취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달콤한 열매로 갈 것이라고 알겠어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성적 향상의 방법과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뭐 할지 믿고 실천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성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이걸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이에요. 강사고 자료고 학원이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성적은 결정될 것입니다. 실력이 똑같더라도요. 미래에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바꿔보겠다. 진짜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그게 현실이 될 것이고요. 야, 해서 뭐하냐? 알겠어. 이런 뜨뜻미지근한 마인드를 가지시면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부디 우리 가득한 열정을 가지고 딱 첫 수업 때 가셔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아, 주니까 할게요. 이런 느낌이시면 곤란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말 화이팅 하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장 승부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2부에서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내가 했던 말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이걸 실천하겠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서 2부에서 뵙고요. 그게 첫 수업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